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린이의 성장편에서 의지와 사고의 성장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에서 14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8살쯤 되겠죠? 어린이는 학교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조기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한 해 일찍 들어가면 한 해 일찍 졸업할 수 있고 남보다 빠르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요즘 또래보다 일찍 학교에 보내는 보호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같은 해 태어나도 7살에게 1월생과 12월생은 꽤 큰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요. 그런데 한 살 더 어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어린이 발달은 10달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살에 입학하는 데는 자연스러운 발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그리고 나이가 돼서 초등학교 가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슈타이너는 뜻밖의 이유를 듭니다. 영구치가 나는 때라는 겁니다. 영구치가? 싶으시죠? 이맘때쯤이면 한두 개의 앞니가 흔들리며 이갈이를 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어릴수록 신체의 발달과 전반적인 성장이 서로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요. 영구치는 어린이가 최초로 만든 아주 단단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것인 자기 것입니다. 아기 때도 말랑하던 잇몸에서 유치가 나죠. 머리털도 나고요. 하지만 그때 어린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몸이 만들었지만 자신은 자기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보호자가 먹이고 치우고 보살폈고 자기는 가만히 누워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만들었다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똥이 있습니다. 똥은 어린이가 만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똥 놓다고 보호자에게 의수대고 보여주려고 하죠. 점차 더러운 거구나 하지만 아직 어린 1, 2학년들은 그래서 똥 이야기, 방구 이야기를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치아는 게다가 영구치는 똥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어른하고 똑같은 이가 낳는걸요.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이제 어른이 먹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른이 먹는 걸 먹을 수 있다면 어른이 배우는 걸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적, 관습적, 문화적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영구치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몸은 자기 안에서 필요한 것을 모아 이를 만들어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뇌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보죠. 손을 내밀고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내립니다. 잠금새가 내려가며 문이 열리면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갑니다.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뇌와 몸은 이 과정을 배우고 기억해 둡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작업, 또 무언가 그리기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필요한 것을 기억했다가 뇌에서 정리하고 몸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영구치가 낮다는 건 기억력을 써서 배울 수 있다는 어린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나가 생길 때 어린이는 세상과 감각으로 충분히 교감합니다. 두 번째 시기에는 교감만 있지 않습니다. 교감과 반감이 1년씩 번갈아 나타납니다. 1학년은 7세 이전에 교감이 끝나고 반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학년은 다시 교감, 3학년은 반감, 4학년은 교감, 5학년은 반감, 그리고 교감으로 6학년을 마무리합니다. 교감과 반감이 이렇게 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어린이 마음속에 리듬이 만들어지고 끊기지 않게 한층 더 깊은 마음속으로 이끕니다. 이 리듬을 정서라고 합니다.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나, 신체적인 나 이상의 나, 모양은 없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나인 때라 내 존재가 생기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이전 시기가 무엇보다 감각이었다면 초등학교 시기는 그에 못지않게 무엇보다 감정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고 발달이 빠르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청소년기에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고 25살까지 또는 중년까지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린이들에게 생각해봐. 당연한 걸 모르겠어? 네가 판단할 수 있잖아. 또는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처럼 공허한 말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그렇게 잘 능숙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고도 씨앗처럼 어린이에게 있고 조금씩 자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감정입니다. 생각해봐, 알고 있잖아 를 초등학교 어린이 말로 번역하면 느껴지지, 기억하고 있지? 입니다. 알아도 충분하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정리되지 못한 작은 조각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근면성이라는 사회성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자신이 이전처럼 자기중심성일 때처럼요. 숲보면 같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려면 자신의 몫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배우는 건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린이 마음에 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감동과 예술입니다. 1, 2학년 때는 여전히 모방과 권위가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지만 내 존재가 생길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보다 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싶어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지요. 마음속에 감정이 출렁출렁 차오르는 초등학교 어린이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와, 멋있다, 대단해. 이러면 어린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실험인데도 와 할 때 문제를 풀어주었더니 할 때 교사는 그 소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감동을 느끼며 감정을 충분히 키우는 활동으로 가장 좋은 것이 예술입니다. 암기식, 오지선다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과는 정말 다르죠. 저도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고 듣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이라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가 한 말이 너무나 어린이다워 그대로 시가 되기도 하죠. 마주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어린이가 그린 그림은 또 그것대로 괜찮습니다. 손으로 주물주물 만지는 거, 모여서 노래 부르는 거, 땀이 쑥 나도록 뛰어노는 거, 이게 어린이에게는 예술입니다. 국어도 수학도 이론적인 과목이지만 먼저 어린이에게 흥미를 돋게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며 할 수 있구나, 재밌구나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잘 보시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그까짓 거 산수 같은 건데 누구나 가르치지. 그럴 수 있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건 이런 고찰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그물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학년에 맞는 좋은 책을 골라 책 한 권을 함께 읽으며 교육과정 요소를 가져와 국어 공부를 하는 거지요. 읽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도 좋은 글들입니다. 하지만 토막이 나 있어요. 토막글에는 아쉽지만 이야기가 가지는 힘이 없습니다. 한 권의 책은 완성된 이야기로 맥락을 가지며 어린이를 등장인물의 세계로 깊고 생생하게 초대하죠.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고 이야기의 감동을 받아 배움이 일어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글 속의 대화를 보며 상황에 맞는 인사말도 공부하고 문단 나누기도 주장에 맞는 글쓰기도 합니다. 한 권의 책을 나눠 읽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 마음엔 이야기가 남고 머리엔 국어과 학습 요소가 남기를 바라면서요. 어린이에게는 분절된 지식보다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을 가진 이야기 속에 녹여져 있는 지식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또 어떤 학년에서는 합창을 하고 학년이 바뀌면 반 어린이가 모두 출연하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5학년이 되면 사회에 역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역사 연극을 준비해서 올리죠. 어린이들과 각본도 씁니다. 어느 반은 이순신, 어느 반은 동학혁명, 또 어떤 반은 한국전쟁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졸업하는 6학년이 되면 무대에 올라가 자신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요? 초등학교 공부는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삼권 분립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다는 걸 얼마나 기억할까요? 하지만 동학대 서찰을 전한 아이가 받던 아픔은 오래 기억할 겁니다. 어떤 보호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6학년 여학생인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걱정된다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친구들을 마치 부하되어야 한다고요. 네,
그런 경우 가끔 있죠.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 어린이는 집에 가는 게 싫구나. 가족들에게 받고 싶은 걸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를 학급에서 만나면 그의 교사는 어른으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차라리 내 배에 놓고 다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는 교사의 사랑과 인내를 어떨 때는 고마워하고 어떨 때는 당신도 마찬가지야 비웃으며 등을 돌립니다. 이런 어린이를 다시 어린이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감동밖에 없습니다. 어린이가 자기가 입은 상처를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여길 만큼, 혼자 견딘 외로움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만큼 감동을 주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담임이 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담임은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감정이 충만한 어린이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견디고 버텨주셔야 합니다. 내 아이지만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짐작되지만 보호자님 안 됩니다. 아직 어립니다. 어린이를 마음속에 안고 계셔야 합니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중에 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시기는 그나마 어른에게 다시 마음 다잡고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관대한 시기입니다. 발달의 적기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자의 다짐입니다. 감정이 잘 성장하면 권위자,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서도요. 누가 비난의 화살을 쏜다면 화살을 맞은 건 맞지만 화살을 뽑아 다시 내 마음에 꽂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칭찬과 속임수로 조정하려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시키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판단 능력, 사고는 보호자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린이의 전전두엽이 되어주세요. 감정의 시기라고 기분 좋게 비위 맞추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분명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죠. 도덕성과 사회성, 생각하는 힘은 여전히 보호자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보다 한 단계 높은 도덕성과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어른에게 어린이는 감동받습니다. 자기 행동은 그렇지 못해도 자신의 뇌가 사고 발달이 그걸 원하거든요. 내 존재가 생기는 초등학교 시기, 교감과 반감의 리듬 속에서 정서가 채워지는 시기, 감동과 예술로 배우는 초등학교 시기였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성장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